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온의사소 연구소라는 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마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의 제가 팩스 수업을 한 아이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케이스랑. 근데 제가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거의 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제 워크샵을 제가 들은 건 2017년도인데, 팩스를 적용을 한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주로는 아이들이랑 좀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제 30개월에 와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들은 아이들이 무바라 자폐 아이들 또는 바라 자폐 아이들,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증후군 친구들, 청각장애 아동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질문들을 받는데요. 팩스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시각적 상징을 사용해서 언어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좀 방해받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멀한 오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 그냥 임상 경험상 단 한 명의 친구도 말을 하는데 말을 방해받은 케이스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음, 이거는 맞아요. 연구 논문 결과도 그렇죠? 네. 연구 논문 결과는 사실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아이들을 카운팅을 해본 거예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그리고 아이들이 그럼 주요하게는 어떤 영역들이 좋아졌는가라고 하면 음, 말을 산출하게 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았지요.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어절수가 다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발화가 가능해졌더라. 그리고 팩스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팩스는 기능적 의사소통이에요. 라고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팩스는 AAC죠. 그러니까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한 거죠. 이 아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소스들, 그리고 또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에서 아이들이 주로는 그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접근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보통은 어른한테는 얘기를 잘 해도 또래한테는 가서 애들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화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중재 목표를 잡는데, 근데 이제는 한 친구는 그 그룹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셋이다, 얘들아, 자리에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단단어 표현을 했던 친구예요. 그냥 딱 하나씩만. 싫어. 안 해. 이것도 제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끔씩. 그리고 선생님 말 따라해봐라고 모델링을 요청했을 때에만 어떤 단서나 사인이 있을 때에만 말을 시작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점에 가서 네, 자기가 이제 육성으로도 표현을 하는 게 뭐뭐뭐 책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네, 카운터에 가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아서 되게 막 자랑을 하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요즘에 아닌데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미 자폐 진단을 받았고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친구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음.
근데 첫 번째로는 그 편견을 없애고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편안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제 수업을 하고 텍스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은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저희는 저희 그 치료실의 슬로건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온 순간에 함께합니다 이거든요. 음, 온 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네, 당연히 같이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치료실에 오면 애들한테 오늘 뭐 하고 싶어 물어봐요. 뭐 하고 싶어? 오늘 활동 이건데, 내가 준비한 거 이건데, 너 이거 하기 위해서 너는 뭘 나중에 좀 얻어볼래? 너는 뭘 할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이걸 투자를 해줘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1, 2년 정도는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 그러면은 편의점 나가서 사자. 그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와 음, 그 사물과 음, 장소를 계속 매칭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강화물을 선별을 하거나 선정을 할 때 그냥 아예 그 장소로 데려가요. 음, 제가 예측해서 이 친구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가서 사와야지 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런데 초반에는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뭐 편의점을 가든 뭐 문구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그래야지 이 친구가 정말 원하는 그치. 다양한 것들을 제가 알 음, 수 있잖아요. 음, 마트를 갔을 때 저희는 당연히 간식을 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엘리베이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빛들, 특정한 어떤 맞아. 상황과 환경들, 소음들에 이렇게 그게 강화물이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영상을 찍어 와서 그거를 강화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라. 이게 제가 치료실이라는 상황에 내가 수업하기 편안한 환경에 아이를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팩스는 수업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다들 힘들어하시는 지점들인데, 그리고 저희 국내 치료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치료실을 나가야 돼요. 음. 가까운 치료실을, 세븐일레븐이 저도 이제 막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나가실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도 물어보고 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라는 선생님들도 손을 든 선생님들도 있고, 저는 좀 어려워요.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갈 수 있으면 그 또한 행운이죠. 그죠? 기능적인 네, 활동들 속에서 정말로 티칭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또 크다고 생각하고,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치료실을 운영하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가. 음, 저도 분명히 구조화된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팩스를 수업을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치료실에 가정의 모든 가정 기구들을 들여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어도 아이랑 얼마든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죠. 음,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해요. 밥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머님께 이제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는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거 데우고 햇반이랑 데워가지고 김이랑 같이 싸먹고 그리고 김밥 만들기 활동 이런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주먹밥 만들기. 음, 아마 이런 활동들 굉장히 좀 치료실 내에서 그 번호 갖고 와서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시면 그 활동 가운데 어차피 언어 치료를 하시잖아요. 뭐, 밥 줘, 섞어, 이런 단어들을 알려주시고 어휘를 증진시키시거든요. 그거를 무발화 아이랑도 할 수 있다. 그림카드만 있으면. 음, 네. 또는 그림카드가 사실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버튼이 있으면 또는 앱이 있으면 그거를 아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 음, 근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팩스에서 얘기하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그 프로토콜을 적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 제가 그 실내에서 치료를 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관찰 실습을 오셨었는데 실내에서 이제 치료하고 팩스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가 만약에 뭘 좋아한다. 망고 주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냉동 망고를 사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사오고 그거를 블렌더로 갈면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휘들이 있죠. 음, 갈아요, 넣어요, 섞어요. 음, 그리고 버튼 눌러요. 맞아요. 부어요, 눌러요. 그죠? 많죠? 차가워요. 이런 차가워요. 어때요? 이런 것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되게 접근하기 쉬운데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팩스를 DTT라고 생각하셨대요. 네. 팩스는 DTT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말을 하고 다니는 건데 피라미드 상하부 요소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 증거 기반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표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 피라미드 접근식에서 방식에서 사용하는 증거 기반 실제 표에 보면은 DTT가 한 항목이죠. 그리고 밑에 자연주의적 교수랑 막 음, 많잖아요. 상부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저는 그 시각을 수용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음,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어렵고 뭔가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겁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일단 사실 발을 담그면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원장님도 맨 처음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까지 네. 오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그동안에 좀 렉 걸릴 때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네. 하나씩 다 넘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의 노력이 정말 지금의 이 순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해온 이 경험들,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들이잖아요. 그죠? 자, 원장님, 그림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아, 이제 네. 정말 공장이죠. 그림 만들기 공장이죠. 거의 저기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가 한 두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다 그림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음, 섞여져 넣어져 있어요. 맞아요. 원장님 네, 저기 음, 저 뒤에 그 네, 이제 활동별로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정말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뭘로 보여드릴까요? 거기 링으로 바인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섹션별로. 그죠? 네네네. 음, 몇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뭐 나갈 때 또 뭐 간식 시간 그림을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놨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보시면은 여기구나. 네, 마트, 편의점이라고 음, 음, 이제 범주로 분류를 해놓고 네, 앞에 작은 판을 하나를 놓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먼저 마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맞아요. 놓고 여기에 빵 종류들. 정말 이 많은 그죠? 종류들이 맞아요. 예, 많은 종류의 빵들. 있고, 왜냐하면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네, 다 표현해야 되니까 어떤 거 먹고 싶은지. 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은 저희 치료실의 아이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모든 그림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다 있잖아.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모든 그림. 이렇게 맞아. 빵들, 음료수들, 그죠? 노브랜드 자색 고구마치, 맞아요. 또 애들이 새우젓과 브랜드별로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특정한 브랜드 과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예, 진짜. 카스타드가 저는 두 종류인지 처음 알았어요. 오리온 깨
아니, 어려운 것만 먹는 그렇다니까요. 특별한 브랜드의 그 빵이나 과자를 좋아해요, 애들이. 그 맛이 식감, 그거. 다름을 안다고요. 네네.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아침 믹스 목장이라고, 맞아요. 네, 여기 되게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연례 행사처럼 가는 것 같은데, 음, 음. 우리가 어딘가를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현장학습이나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 또는 거기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얘가 무발아이지만 만약에 말을 하는 그러면 친구라면 지금, 가정을 해서 그러면 걔가 어떤 말들을 할까? 일단 동전 넣어요. 우유 뽑아요. 우유 소한테 먹여줘요. 그리고 소 맞아요. 너무 음, 귀여워요. 소 보여요. 이런 것들. 맞아요. 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카페 앉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그냥 예상해서 저희는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들어놓고 들고 네. 가야죠. 그죠? 그래야 티칭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카페 그 장소들에 대한 것도 있고, 트랙터 맞아요. 여기 사진 찍고 싶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또는 카페 간다. 그러면 그 카페에 있는 메뉴들을 일단 저희도 안 가본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그죠? 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들어가면 맞아요. 예. 네, 메뉴들 나오니까 그거 이미지 그냥 다 사용할 수 캡처해서 있고, 네, 만드는 메뉴도 거예요.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참 네, 맞아요. 속상한 게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다 이거를 사용을 하느냐? 아닌 그렇진 않아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지 않은데 왜 의미가 있냐면 어, 처음에 갔을 땐 사용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 갔을 때는 확장해서 사용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은 또 사용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음.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네. 투자할 가치가 있다. 들이 가장 많이 내 아이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아, 음, 일단, 아, 뭐 기억에 이런, 남는 몇 가지 많을 테지만, 네네. 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게 될 줄 몰랐다. 음, 이게 될 줄 몰랐다. 우리 아이가 이게 가능할 줄 몰랐다. 크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고, 이런, 어, 자폐 아이들이 감정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음, 음, 어느 정도 발화가 있는 친구들이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거는 좀 익숙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발화가 잘 안 됐었는데, 감정 표현을 한다면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저희가. 그게 음, 가능하다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이가 잉어를 무서워하는 걸 몰랐어요. 음, 잉어를 무서워하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어머님께서도 그냥 그 근처는 안 가더라, 연못 가면은. 근데 그게 뚜렷하게 잉어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음, 텍스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말을 좀 할 수 있어졌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단어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이랑 1박 2일로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어, 그 마티스의 잉어 그림이 있거든요. 음. 앙리 마티스의 잉어 그림 그 액자가 제가 치료실에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더니 질색팔색을 하면서 아이가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치료실 문을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 이제 그게 복도에 있었어요. 근데 나와라 가자 우리 이제 지금 놀이터 나가자. 근데 정말 정말 아이가 공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뭐지? 막 우리가 찾다가 그 잉어 그림이라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텐트럼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얘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될 말이 그럼 지금 뭘까? 지금 저런 동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네, 액자 무서워요를 음, 그냥 빈카드에다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림 맞아요. 카드가. 빈카드에다가 대충 그리고 그리고 글을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액자 무서워할 때 무서워요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액자 무서워요.
액자 무서워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 그럼 저거 치워줄까? 그랬더니 어디 안에 넣어요. 이거를 바로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싱크대 책장 안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넣어야지 자기가 안심이 됐나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안 보여야 되는 그 구도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음, 그 안에 넣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넣고 치우고 아 알겠어 이거 다 엎어놓고 뭐 어디 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액자 무서워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네 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밖으로 나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무슨 상황만 오면 무서워요.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할 수 있게 됐구나. 혼잣말도 그렇게 무서워요. 음, 하면서 표현이 그때부터 되게 확장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 되게, 네, 되게 좀 나, 생경했던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 관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하는 부분들, 부모님들의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영역들은 정말 아이들의 도전 행동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음, 네. 화를 내지 않고 이제는 이것들을 다 뒤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우리 애들 되게 의견이 진짜 많다. 진짜 말이 많다. 제가 막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발화 애들이에요. 다 무발화 애들인데 제가 말 좀 그만해. 얘기하고. 그만 좀 말해. 계속 제가 제지를 시킬 정도로 계속 요구를 해요. 자는 프로그램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요즘 시대에 요즘 스마트한 AI가 넘쳐나는 네, 시대에 패스톡도 있잖아요. 네, 역행하고 있는 너무 아날로그적인 맞아.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근데 어 근데 우리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아날로그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순수한 상태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날 것 그대로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어떠한 정보도 없고 베이스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너무 그냥 팩스는 너무 기본적인 걸 알려줘요. 제가 매번 느끼지만 너무 기본적인 걸 알려줘요. 그냥 사람한테 접근해서 얘기해. 그리고 의사소통해. 혼잣말하지 말고. 그러면 너한테 되게 훨씬 더 이로운 큰 확장된 세계가 너한테 펼쳐질 거야. 너 지금 조금 자존심 상하지. 말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알아서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런데 사실 네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사람한테 맞춰가는 작업들을 네가 하다 보면 네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어, 그게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돌아와야 되는 어, 것들이. 말을 하는 건, 표현을 한다는 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우리 인간들의 욕구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그리고 결국은 의사소통에 의도와 욕구를 계속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해야겠다라는 그 빈도수와 그 욕구가 많이 올라오지고 채워지면은 그랬을 때야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빨간색 또는 이제 그 한정사들을 표현을 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받아가야지. 라는 욕구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 내가 좀 더 확장해서 길게 말하는 게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아이들이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들이다. 대화를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생각을 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선생님 거기, 원장님 거기 그 SGD 팩스톡 활용한 친구도 있지 않나요? 앱을. 네, 있습니다. 그죠? 4단계 이후에 또 네, 팩스톡을 활용을 했었을 때 어떻게 좀, 네. 그림 안 만들어도 되고 편리한 점이 있지 않나요? 너무,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지금, 가능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단계를 잘 지키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청각 추구의 용도로 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계속,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청각 추구용으로 앱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4단계 이후부터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저도 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팩스로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어야지. 구조적으로 하고 난 그래야 이후에. 네. 네. 그래야 이거를 의사소통으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선 사용을 하지. 그 맞아요. 이전에 그냥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청각추구예요. 막 맞아요. 사운드북처럼 맞아. 응, 있거든요. 응. 그리고 또 근데 4단계 단계가 이후에 있어서 해야지 문장띠 네, 활용도 할 수가 있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의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거 앱 되게 쓸모없다. 우리끼리는. 그리고 SGD가 결국은 아이들한테 있어서 되게 훨씬 추구나 감각 추구나 또는 어떤 상동 언어나 상동 행동을 좀 그 유발시킨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다 저희의 편견이었고 오해였고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의 친구들 사용하니까 일단 저도 당연히 카드 안 만들어서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즉각성 즉시성이 너무 좋아요. 그때그때마다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SGD의 가장 좋은 점, 끝판왕은 어디에 있냐면 아이들이 한글을 해요. 응, 맞아요.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텐트럼이 심한 친구들 또는 학습 거부가 심한 친구들은 한글 알려주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지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협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통글자로 학습을 한 친구들은 그거를 파닉스로 쪼개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통글자 학습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발음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쓰기 뭐 듣기 변별하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파닉스로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앱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음, 그래서 뽀요 TV 음, 틀어줘. 음, 이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게 좋아졌어요. 모든 게. 그리고 톤도 사실 팩스 앱에서의 저의 가장 아쉬운 점은 다른 것보다 다양한 목소리 톤이 남자 목소리 톤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이들한테 톤은 따로 알려줘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놀라운 지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음, 참 저희 입장에서도 편리하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애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자기가 맞아요. 배워온 수단에서의 음, 확장으로 사용을 하더라. 음. 네, 그리고 8가지 정도 그림을 구조를 할 수가 있어서 만일에 긴 문장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길게 학습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저 SGD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저 학교에 있을 때 저희는 예산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맞아요. 1년 엄청 많이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SGD들을 대부분 써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어, 앱 중에서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제가 그거는 사실 맞아요. 제가 했는데, 예,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얘기 근데 되게 네, 많이 듣는데 확실히 그래요, 선생님. 네. 편리. 아이들도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조작을 하니까 되게 안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자기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휘를 선정하고 조절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락을 걸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저는 지금은 락 안 걸어요. 음,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추가하고 너네들이 어, 관리해라. 잘 쓰니까 그게 네. 가능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SGD를 좀 정말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이 카드들 다 뒤지는 친구들. 맞아요. 정말 이제 어휘가 너무 이제 어, 맞아요. 네,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 SGD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네. 그래서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다 무바라의 소위 말하는 중증 친구들이에요.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원장님, 오늘, 네. 그래서 일단은 네, 한계가 없다는 것을 그거를 가장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원장,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네, 함께 할 수 있다. 맞아요. 원장님, 이제, 이 직업은 얼마 동안, 어떻게 할지 전 잘 모르지만,
자, 어떻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장님 거기서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원장님 지금 하는 열정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마음, 초심, 네. 그런 걸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서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많이 도와주면서 어, 지역사회에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